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삼국시대부터 기록된 일식, 월식, 해성 관측 데이터가 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두 선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에 청중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오성취류라는 현상입니다. 5개의 행성이 루수 근처에 모이는 이 희귀한 천문 현상이 고조선 시대 문헌에서부터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년간 고대 천문학을 연구해온 제가 한국의 천문 기록을 발견하기 전까지 저는 동양 천문학이라 하면 중국과 일본만 염두에 두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 천문학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게 서구학계의 정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대 한국 천문서를 분석하던 중 오성취류라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5개의 행성이 루수 근처에 모인다는 이 현상이 고조선 시대부터 정확히 관측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로 역산해보니 이 기록들이 현대 천문학적 계산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구려 덕흥리 고분 천문도와 조선의 천상 열차 분야 지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야. 완전히 독자적인 체계로군. 정교한 좌표 시스템, 현대 계산과 일치하는 일식월식 기록, 그리고 놀라운 정밀도. 게다가 한반도에는 고조선 시대부터 감성관과 천문관이라는 국가 천문기관이 있었다는 증거까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 유산이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천문학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을 시작했고 서구 천문학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발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 천문학과 교수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20년간 고대 천문학을 연구해온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고대 천문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 돔 안에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인턴으로 일하는 한국인 대학원생 서지한 씨가 가져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교수님, 이건 우리나라 고대 천문 기록 중 하나예요. 오성취류라고 5개 행성이 루수 근처에 모인 현상을 기록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중국 천문 기록의 복사본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동양 천문학이라면 늘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놀라운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한 씨, 이 기록이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이 관측 정확도는? 놀랍군요. 제가 컴퓨터로 역산해본 결과 오성취류 현상에 대한 기록이 현대 천문학적 계산과 거의 오차없이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일식, 월식, 해성의 출현 기록들도 마찬가지로 정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겐 고조선 시대부터 국가 차원의 천문 관측 체계가 있었어요. 감성관이나 천문관이라고 불렸죠. 매일 밤 하늘을 관측하는 전문 천문학자들이 있었답니다. 저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서구 천문학계에선 한반도는 항상 중국 천문학의 변방으로만 다뤄졌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지안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사본을 펼쳤습니다. 이 천문도는 중국 것과 완전히 다른 좌표 체계를 사용했어요. 독자적인 체계였죠. 그 순간 저는 20년간 믿어온 학문적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독자적인 천문 관측 체계가 있었다면 그것은 동아시아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할 만한 발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한 씨, 이 자료들을 더 깊이 연구해 봅시다. 다음 국제 천문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가치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저를 세계 천문학계의 논쟁 한가운데로 몰아넣게 될 줄은요. 국제 천문학 심포지엄이 열리는 옥스포드 대학교 강당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의 독자적 천문 관측 체계 고조선부터 조선까지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서구 천문학계가 수십 년간 간과해온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동양 천문학이라 하면 항상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한반도의 천문 기록들은 이러한 인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스크린에 고구려 덕흥리 고분 천문도와 조선의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천문도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반도의 천문 체계는 중국과 명확히 다른 독자적인 좌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의 정확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삼국시대부터 기록된 일식, 월식 해성 관측 데이터가 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비교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두 선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에 청중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오성취류라는 현상입니다. 5개의 행성이 루수 근처에 모이는 이 희귀한 천문 현상이 고조선 시대 문헌에서부터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중국 베이징 대학의 리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당신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한반도의 모든 천문 지식은 중국에서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의 방법을 모방했을 뿐이죠. 강당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도전적인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소위 오성취류라는 것도 우리 중국의 고대 문헌 사기와 한서에 먼저 기록된 현상입니다. 한반도는 언제나 중화 문명의 변방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고조선 시대부터 존재했던 감성관과 천문관에 대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한반도에는 이미 독자적인 국가 천문기관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했죠. 이 시스템은 중국과는 별개로 발전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한국 대표단은 당당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실 인턴인 지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 누구였는가? 그리고 서구 학계가 수십 년간 무시해온 한 민족의 천문학적 유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 강당 로비는 여전히 열띤 토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다양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 연구실 인턴 서지안이 한국 대표단과 함께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조국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문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도 깊어진 듯 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고개를 돌리니 미국 하버드 대학의 존 밀러 교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양 천문학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는 서구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에드워드.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의 주장은 상당히 도전적이군요. 동아시아 천문학의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니까요. 밀러 교수의 목소리에서 회의적인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천문학 역사관을 지지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존, 나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소.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백해요. 한반도의 천문 기록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그때 다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미스 교수, 당신의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사토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과학사를 연구하는 권위자로 그의 지지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근 고대 일본의 천문 기록을 재평가하는 중입니다. 한반도의 천문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면 이는 동아시아 전체 과학사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로비의 한쪽 구석에서는 리웨이 교수와 중국 대표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가끔 저를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명백히 그들은 제 연구가 중국의 역사적 주도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안이 흥분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방금 한국에서 새로운 자료를 받았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천문 관측 기록인데
여기에도 오성취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그녀의 태블릿을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자료였습니다. 고려시대 천문학자들이 남긴 기록에는 행성들의 정확한 위치와 움직임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국 기록과는 다른 독특한 측정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교수님. 이 관측 방식은 명백히 한반도만의 독창적인 체계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젊은 천문학자 마이클 패터슨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사의 고대 천문학 재현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당신의 연구 결과를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반도의 천문 관측 데이터가 정말 그렇게 정확하다면 우리의 고대 천체 시뮬레이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겁니다. 강당에 다시 모일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준비된 추가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차례였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자 강당은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다시 섰고 리웨이 교수도 중국 측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학술적 토론의 형식을 빌리고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상 동아시아 문명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결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리웨이 교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주장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의 슬라이드에는 중국 고대 문헌에서 발췌한 천문 기록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천문 지식은 중국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오성취루 현상 역시 우리 선조들이 먼저 발견하고 기록했습니다. 사기 천문지와 한서 천문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학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조선의 천문도 역시 중국 원나라의 천문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약간의 지역적 변형이 있을 뿐 근본적으로는 중화 천문학의 확장이라고 봐야 합니다. 리웨이 교수의 주장은 강력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온 관점이었기에 많은 학자들이 그의 말에 설득되는 듯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저는 새롭게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리웨이 교수님의 관점은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공유해온 시각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증거들은 이 패러다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고구려 덕흥리 고분 천문도의 상세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천문도는 서기 408년경의 것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별자리 배치와 좌표 체계가 중국 천문도와 뚜렷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반도와 중국의 천문 좌표 체계를 비교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두 체계 사이의 차이점이 명확히 시각화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반도의 천문 체계는 적도 좌표계와 황도 좌표계를 독특하게 혼합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전통적인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입니다. 리웨이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단지 지역적 변형일 뿐입니다. 핵심 원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천문관 제도에 대한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는 고조선 시대부터 감성관과 천문관이라는 국가 천문기관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관측 방법과 기록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성취루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입니다. 지안이 앞으로 나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최근 발굴된 고려시대 천문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의 천문학자들은 오성취루 현상을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독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중국과는 다른 우주관과 철학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어떤 이들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단상으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열정적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해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하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고대 문헌의 방대한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동아시아 천문학의 역사는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기 천문지는 기원전 1세기에 이미 체계적인 천문 관측 방법과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기록보다 수백 년 앞선 것이죠. 그의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중 천문 용어의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반도의 모든 중요한 천문 용어는 중국어에서 그대로 차용되었습니다. 오성취루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자적인 천문 체계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청중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미스 교수가 제시한 관측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고대 기록은 종종 후대에 수정되거나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삼국사기는 12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실제 사건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후의 기록입니다. 리웨이 교수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설사 그 관측 데이터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관측 방법과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문화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했죠. 그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도 중국 대륙의 동쪽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화적, 정치적 교류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가 완전히 독자적인 천문 체계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입니다. 리웨이 교수의 발표는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의 일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는 다시 그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 교수가 제시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독창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천문도는 분명 중국 원나라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적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구조와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는 두 천문도를 나란히 비교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확실히 유사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천문학은 중국 천문학의 지역적 변형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독자적인 과학적 성취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리웨이 교수가 발표를 마치자 청중 중 일부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받아들여져 온 관점이었고 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이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반박을 준비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주장은 강력했지만 그가 간과한 중요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다시 단상에 올라서자 강당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 동아시아 문명사의 재평가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의 체계적인 반박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와 중국 천문도의 상세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천문도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중국 천문도와 달리 독특한 이중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도 좌표계와 황도 좌표계를 동시에 표현하는 이 방식은 중국 천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특히 천문학 전문가들은 이 차이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최근 발굴된 고구려 무덤의 천문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4세기 고구려 무덤에서 발견된 천문도입니다. 당시 중국의 천문도와 비교해보면 별자리 배치와 좌표 체계가 명확히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북극성 중심의 관측 체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리웨이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단지 지역적 변형일 뿐입니다. 기본 원리는 여전히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죠.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이건 단순한 변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천문학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지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문서 복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천문왕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고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독자적인 천문 관측, 전통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문서의 번역본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의 비밀을 읽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이는 중화의 방식과는 다르며 우리 민족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 문서는 12세기의 것으로 당시 한반도 천문학자들이 자신들의 전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웨이 교수는 이 문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단지 민족주의적 과장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죠. 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반도와 중국의 일식, 월식 관측 기록을 비교한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관측된 동일한 천문 현상에 대해 한반도와 중국의 기록은 종종 다른 해석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식의 경우 한반도 기록은 중국보다 더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독자적인 관측 방법과 해석 체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강당은 이제 완전히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리웨이 교수와 그의 지지자들이, 다른 쪽에는 제 연구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학술 회의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고조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심포지엄 좌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주장 모두 경청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연구팀을 구성하여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요? 좌장의 제안에 양측이 동의하려는 순간 강당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 지긋한 일본인 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 교수, 도쿄 대학의 고대 동아시아 문명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두 분의 흥미로운 논쟁을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는 것 같군요. 왜 한반도의 천문학자들은 중국과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관측했을까요?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은 논쟁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다르다 또는 같다를 넘어 그 차이가 생겨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스미스 교수님이 언급한 오성취류 현상에 대한 한반도의 독특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중국과 어떻게 다르게 해석했으며 그것이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이 질문은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도전이었습니다. 제 연구는 주로 관측 방법과 기록의 정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 그 해석의 문화적 차이까지는 깊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지안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받은 추가 자료가 있어요. 고려시대 천문서에는 오성취류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청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의 통찰력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은 단순히 관측 방법이나 기록의 정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해석과 의미 부여에도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자 고려시대 천문서의 일부가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천문학자들은 오성취류 현상을 단순한 점성술적 징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자연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현상을 왕권의 변동이나 재앙의 전조가 아닌 하늘과 땅의 조화로운 교감으로 본 것입니다. 이 해석은 중국의 전통적인 천문 해석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오성취루와 같은 현상을 주로 정치적 변동이나 재앙의 징조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리웨이 교수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지 해석의 차이일 뿐 과학적 독자성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나카무라 교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요, 리웨이 교수님. 천문학에서 관측과 해석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떤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무엇을 관측하고 기록할지가 결정되니까요. 한반도의 독특한 해석은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달랐음을 시사합니다. 청중 사이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중재적 관점은 논쟁의 새로운 차원을 더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소피아 첸 교수였습니다.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중국과 한반도가 같은 천문 현상을 관측했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린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이 질문은 더욱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핵심 가치가 시험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소피아 첸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준비해온 마지막 자료를 공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차이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 전체의 이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첸 교수님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최근 발견한 증거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서기 760년 신라시대에 기록된 특이한 해성 출현에 관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서기 760년 동아시아 전역에서 밝은 해성이 관측되었습니다. 당나라 기록에는 이 해성이 재앙의 전조로 해석되어 있고 실제로 황제는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신라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성에 대한 신라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라 천문학자들은 이 해성의 궤도를 정확히 추적하여 하늘의 사자로 해석했고 이를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전파로 받아들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 이후 신라는 당나라로부터 많은 서적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같은 천문 현상에 대한 이렇게 뚜렷이 다른 해석은 분명 독자적인 천문학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문학적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동아시아 문명 내에서 한반도가 어떤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논의를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단지 누가 별을 더 정확히 관측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구학계는 동아시아를 중화 문명이라는 단일한 틀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반도, 일본, 베트남 등 각 지역이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독자적인 문화와 지식 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나카무라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도 오랫동안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성을 연구해온 학자였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세계 문명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단일한 중심과 주변 불안은 이분법적 관점으로는 복잡한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말에 강당 곳곳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비서구권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도 조금은 누그러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관점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문명의 중심적 역할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리웨이 교수님. 중국 문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영향권 안에서도 한반도가 독자적인 과학적, 문화적 성취를 이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안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이 논의가 가진 현대적 의미를 언급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지역의 과학적,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명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강당은 이제 깊은 사색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학자들은 더 이상 단순한 찬반 양론이 아닌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진실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토론이 깊어지는 가운데 저는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안과 함께 지난 6개월간 비밀리에 연구해온 자료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지금까지의 논의는 문헌 기록과 해석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의 고대 천문대와 관측 도구들의 3D 재구성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최근 나사와 협력하여 세계 각국의 고대 천문 관측 시설과 도구들을 디지털로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고관상대, 아랍의 천문대, 그리고 한반도의 첨성대가 포함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첨성대의 정교한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첨성대는 서기 647년 신라시대에 건립된 동아시아 최고의 천문 관측소입니다. 우리는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첨성대의 구조와 기능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첨성대의 구조적 특징과 천문학적 정렬에 대한 상세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첨성대의 설계는 중국의 전통적인 천문 관측소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첨성대가 북극성과 정확히 정렬되어 있으며 창문과 계구부가 특정 천체의 관측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첨성대에서 관측했을 때 7세기 밤하늘이 어떻게 보였을지를 재현한 영상이 스크린에 펼쳐졌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첨성대가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실제로 정교한 천문 관측소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의 태양 위치, 그리고 특정 별자리의 출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기본 원리는 중국 천문학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첨성대의 구조적 특징과 관측 방법론은 중국의 전통적인 관측소와는 뚜렷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관측소는 주로 수평선 근처의 천체 관측에 중점을 두었지만 첨성대는 천정 부근의 천체 관측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놀라운 발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발굴된 신라시대 천문 도구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는 일성정시이라는 특수한 관측 도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중국의 어떤 도구와도 유사점을 찾을 수 없는 독창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정시이의 3D 모델과 함께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이 도구는 특히 행성의 역행 운동을 관측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 도구가 상대적 위치 변화를 측정하는 특수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는 당시 세계 어느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저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반도와 중국의 고대 천문 기록의 정확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특히 오성 취루 현상에 대한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죠.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각 점은 고대 기록과 현대 계산 사이의 오차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반도의 천문 기록은 특히 행성의 위치와 움직임에 관해서는 중국의 기록보다 평균 15% 더 정확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모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제 연구 결과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리웨이 교수의 지지자들 중 일부도 서로 속삭이며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한반도의 독자적인 천문 관측 체계와 과학적 사고가 존재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동아시아 과학사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침묵이 강당을 가득 채운 순간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감정적인 공격에 맞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학자로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감정적인 반응은 이해합니다. 학문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항상 저항을 낳기 마련이니까요. 저는 조용히 노트북에 명령을 입력했고 스크린에는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고려시대 금속 천문의기의 정밀한 사진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지하 수장고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천문의기입니다. 약 8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중들이 흥미롭게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리웨이 교수조차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이 의기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구조입니다. 분석 결과 이 장치는 이중 좌표계를 사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행성의 역행 운동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의기의 내부 구조에 대한 CT 스캔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 CT 스캔 이미지를 보시면 내부에 정교한 기어 시스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어들은 천체의 움직임을 모델링하기 위한 것으로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타원 궤도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당 안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타원 궤도 개념은 서구에서는 17세기 케플러에 의해 공식화되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의기에 새겨진 명문입니다. 확대된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는 고려시대의 한자로 명확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명문에는 천원지방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의 방식으로 하늘을 측정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독자적인 천문 관측 방법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증거에 압도된 듯 했습니다. 게다가 이 의기는 중국의 어떤 천문 도구와도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천문 의기들이 주로 적도 좌표계를 사용한 반면 이 고려의 의기는 황도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를 결합한 독특한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의기를 사용한 실제 관측 재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이 의기의 복제품을 만들어 실제로 천체를 관측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800년 된 장치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목성과 토성의 위치를 측정할 때 현대 계산과의 오차가 1도 이내였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정중하게 손을 들어 제 설명을 마저 끝내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기에는 오성 추류를 측정하기 위한 특별한 눈금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천문학자들이 이 현상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강당은 다시 한번 숙연해졌습니다. 심지어 리웨이 교수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 고려시대의 천문의기는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을 부정할 수 없는 물리적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후에도 강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흥미로운 유물이군요. 그러나 한 가지 유물로 천문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입니다. 이 의기는 중국 송나라의 천문 도구를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에 중국 측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의구심을 표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제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의기의 구조와 메커니즘은 당시 중국의 어떤 천문 도구와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타원 궤도 개념을 반영한 기어 시스템은 당시 중국 천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신입니다. 리웨이 교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반도에서만 그런 혁신이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강당 뒤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리 교수였습니다. 저는 동아시아 과학사를 30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스미스 교수의 증거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반도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독자적인 발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베이징 대학의 장 위안 교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의 모든 중요한 천문 기록은 중국식 역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들의 달력과 시간 체계는 모두 중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토론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문명관을 수호하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사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도쿄 대학의 나카무라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일한 중심과 주변 불안은 이분법적 관점으로는 복잡한 역사적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지만 리웨이 교수와 그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확고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분명합니다. 리웨이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항상 중화 문명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그들의 천문학적 성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강당은 이제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토론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 좌장이 마이크를 잡고 개입했습니다. 우리 모두 중요한 학술적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다음 세션에서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요? 좌장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지만 강당을 나서는 학자들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술적 차이를 넘어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과 역사, 해석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안과 함께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될까요? 리웨이 교수와 그의 지지자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뚫을 결정적인 증거나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강당에 모였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장마이너스 피에르 르클레르 교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천문학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없었기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르클레르 교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연히 이 열띤 토론을 목격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르클레르 교수는 동서양 천문학 비교 연구의 권위자로 그의 중립적 의견은 큰 무게를 가질 것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진행해온 세계 고대 천문학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하고 복잡한 데이터 시각화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세계 각국의 고대 천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 정확도를 색상으로 표시한 거대한 히트맵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스, 인도, 중국, 한반도, 마야, 잉카 등 세계 모든 주요 문명의 천문 기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 천문학적 계산을 통해 각 기록의 정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시나요? 7세기부터 15세기까지 한반도의 천문 기록은 특히 행성의 위치와 일식, 월식 예측에 있어서 독특한 정확도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방법론을 모방한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르클레르 교수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반도의 천문 기록이 특정 유형의 천문 현상, 예를 들어 행성의 역행 운동과 같은 현상에 대해 놀라운 정확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러한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독자적인 방법론과 도구를 발전시켰음을 시사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객관적인 제3자의 데이터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 각국의 고대 천문 도구들을 3D 스캔하여 그 구조와 기능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고려시대의 천문 의기는 분명히 독특한 범주에 속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천문 도구와 구조적, 기능적으로 뚜렷이 구분됩니다. 르클레르 교수는 다양한 천문 도구들의 3D 모델을 나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그 차이점은 명백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시아 천문학을 단일한 발전, 경로로 단순화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화적 교류와 영향은 분명히 있었지만 한반도는 천문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리웨이 교수를 포함한 중국 측 학자들도 이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는 쉽게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르클레르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우월한가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각 문명이 어떻게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했는가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학문적 진보일 것입니다. 그의 중재적 발언에 강당 안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대립적인 긴장감 대신 새로운 학문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르클레르 교수의 중재적 발언 이후 심포지엄은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휴식이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웨이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그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반도는 항상 중화 문명의 변방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의 소위 독자적인 천문학이라는 것은 우리 중국 천문학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폄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고구려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지도 모두 중국 문화의 파생물입니다. 진정한 천문학은 중원에서만 발전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이제 완전히 학술적 토론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반박이 아닌 노골적인 문화적 우월주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분노로 떨고 있었지만 전문가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윌슨 교수, 고대 문명 비교 연구의 권위자였습니다. 리웨이 교수님, 윌슨 교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학문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윌슨 교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권위 있는 존재감이 강당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동아시아 문명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 한반도가 단순한 변방이었다면 왜 대륙에서만 관측 가능한 특정 천문 현상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리웨이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윌슨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고조선 시대의 천체 관측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시기 중국 왕조들보다 더 정밀한 관측 기록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윌슨 교수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중국 초기 왕조의 황제들 중 상당수가 동이족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인종적으로도 현대 한국인들과 고대 중국 중원 민족은 다른 계통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중화 문명의 기원 자체에 동이족의 영향이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가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옥스포드 대학의 제인 로버츠 교수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윌슨 교수의 지적은 정확합니다. 최근 DNA 연구에 따르면 고대 동이족과 중원 한족은 분명한 유전적 차이를 보입니다.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전에 과학적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당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분위기였습니다. 리웨이 교수의 무례한 발언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한반도 천문학의 독자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뒤퐁 교수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한반도는 단순한 문화적 변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천문학적 전통을 가진 선진 문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동의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빛났고 지안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심포지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 저는 호텔 라운지에서 지안, 윌슨 교수, 로버츠 교수와 함께 앉아 오늘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초저녁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우리는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미스 교수, 윌슨 교수가 위스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동아시아 문명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천문학적 지식이 서쪽으로는 어디까지 전파되었을까요? 중앙아시아나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의 교류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로버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야나 잉카 문명의 천문학과 비교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어요. 지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가설이네요. 저도 대학원 시절부터 동아시아와 메소아메리카 문명 사이에 가능한 연결고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윌슨 교수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왜 한반도의 천문학자들이 특히 행성의 움직임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용적 목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안이 설명했습니다. 한민족의 고대 신화와 종교적 믿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조화, 특히 해와 달, 오행성의 움직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천지인 사상은 우주, 자연, 인간의 조화를 강조했죠. 로버츠 교수가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관찰을 넘어 우주관과 철학적 체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윌슨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고대 한반도의 천문학자들이 행성의 타원 궤도 개념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서구에서는 케플러가 17세기에 와서야 이 개념을 공식화했는데 말이죠.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이 모든 가능성은 우리가 세계 과학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합니다. 과학적 발견이 단일한 문명에서 선형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문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 로버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과학사 서술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제 그 편향을 교정할 때가 왔습니다. 지안이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이 있어요. 북한 지역에서 고구려 시대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천문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반도 천문학의 역사를 더욱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모두가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한 지역은 학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윌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만약 국제학술 협력을 통해 그 유적을 연구할 수 있다면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 될 수 있겠군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증거와 새로운 해석이 등장할 것이고 그것은 동아시아 문명뿐만 아니라 세계 과학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질문들과 가능성들로 가득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반도 천문학의 재발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강연 후 로비에서 열린 리셉션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활기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지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학생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천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오늘 강연을 듣고 우리 조상들의 천문학적 지혜를 현대과학과 접목시키는 연구를 시작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고등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교수님 덕분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잊혀진 우리 과학 유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까요?
이 모든 반응은 제가 시작한 작은 연구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탐구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갈 무렵 한국과학기술부 장관이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미스 교수님의 연구를 기념하여 한반도 고대 천문학 연구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국내외 학자들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과학적 유산을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 과학기술 발전에 접목하는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발표에 모든 참석자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안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 앞에는 더 많은 발견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과 고궁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소였습니다. 지안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방문이 어땠나요?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지안. 이 연구는 단지 학문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저는 지안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지안, 당신과 모든 한국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든 지안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하늘의 언어를 읽는 독자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역사적 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탐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고 책을 읽고 질문을 던지세요. 첨성대를 찾아가 직접 별을 관측해 보세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의 비밀을 직접 해독해 보세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지식의 횃불을 이어받아 새로운 발견과 혁신으로 이어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민족은 단순한 문화적 변방이 아니라 독자적인 과학적 전통을 가진 위대한 문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영상을 널리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천문학적 유산에 관심을 갖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민족의 위대한 과학적 유산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